자, 이번 시간에는 리빙 스페이스 디자인 주거공간 그 교과목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변화 속에서 리빙 스페이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에서 공간을 창출할 때 이러한 가족의 어떤 재구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식구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혈연 중심의 어떤 대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점이 결국은 그 가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혈연 중심의 어떤 대가족 제도라고 하는 게 정착해 왔었고 그걸 중심으로 현대 이전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최근이 아니죠. 꽤 오래됐죠. 뭐 하여튼 뭐 1980년대, 90년대, 뭐 90년대 정도로 봅시다. 그 이후에는 이 혈연 중심의 어떤 대가족으로부터 혈연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 가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죠. 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를 한자에서 찾아보면은 가족은 이제 집가의 돼지 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다음에 어떤 살림살이, 집을 장만하며 살다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그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할 때 그 족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동성에 의해서 묶여지는 공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혈연이 되겠죠. 혈연에 의해서 묶여지는 그런 부류를 어떤 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같은 혈연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같이 장만해서 집을 운영하는 것 이런 관계를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다른 또 뜻으로 식구란 말도 많이 쓰죠. 식구란 먹을 식자에다가 이구자인데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죠. 자, 밥을 뭐 같이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연 중심의 어떤 가족으로부터 조금 더 폭발적으로 넓게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을 지속적으로 같이 먹는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옛날에는 떤 먹을 것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의 어떤 혈연 이상의 어떤 가족의 어떤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족의 구성원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형태의 어떤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달라지고 있죠. 달라지고 있고, 뭐, 핵가족 제도를 이제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가 됐다가 지금 현재는 또 다시 확대 가족의 어떤 개념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가족의 어떤 그런 그 구성원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남녀의 어떤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모호해지고 혹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스위칭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남자 여자로 구분하던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역할 구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뭐 많은 갈등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결혼에 대한 풍습조차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구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의미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가족의 의미 변화에 따라서 구성원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 보면은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일종의 확대 가족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부모 밑에서 자녀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이제 그 가족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이건 뭐 핵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가장 일반적이죠. 지금 현재는 부모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런 걸 핵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해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의 어떤 그런 재혼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가족이 구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어떤 입양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새롭게 맞아들이는 그런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 편모, 편부, 그러니까 어떤 한 부모로 구성이 되는 가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부모가 이제 안 계시다든지, 혹은 이제 부모가 좀 이제 그 다른 곳에 기거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조선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과 어떤 가족 생활에 있어서 인식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996년도까지의 어떤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17.6%밖에 안 되고 가능한 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47%, 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35%였죠. 배우자의 어떤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격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업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 있고 오히려 외모라든지 뭐 재산, 가정 환경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가정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중산층보다 좀 낮아지는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과 자신의 어떤 생활 수준을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떤 그런 이제 상황들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제일 많았고 집안일의 어떤 의사결정권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한다. 그다음에 여성이라고 어떤 남성의 어떤 그 이 생활비 지출에 대한 결정권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사나 주거 문제도 이제 같이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자녀 교육도 이제 뭐 아직도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는 월등하게 많긴 하지만 같이 자녀 교육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족 행사도 같이 준비를 하는 거고 부모님 보양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도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는데 어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낮아지고 있고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그 생각에서 좀 많이 벗어나고 있고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들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과 여가 노후 생활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좀 이제 달라지고 있고, 그렇죠? 물론 아직도 이제 일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여가도 굉장히 중요가 되는 그런 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대 변화가 보이고 노후의 생활 방식도 자녀나 손주를 만나면서 보내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배우자와 함께 지내면서 뭐 이런 이제 구성들 나 혼자 즐기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중요도를 얘기를 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어떤 이제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가족의 의미 변화에 따라서 이제 구성원의 역할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가족 제도에서는 이제 조부모와 성년 부모, 미성년 자녀로 돼 있다거나 혹은 이제 조부모 밑에 이제 성년 부모와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뭐 킨십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 혈연에 의해서 어떤 이제 주택을 이제 쉐어하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1인 가구나 2인 가구, 뭐 3인 가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부 가족이라든지 이제 어떤 한 자녀나 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부부와 다자녀가 같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조부모와 이제 손자 손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가족 형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재혼 가족, 입양 가족, 그다음에 동성 부부, 1인 가족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 가지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부모나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이제 외국인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녀가 태어난 그런 경우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부모가 각자의 어떤 그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집안이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 가족 같은 경우 부모가 있고 입양을 해가지고 자녀를 이제 얻어서 이제 같이 그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자녀가 있었는데 추가로 이제 입양 자녀를 데리고 와서 새롭게 또 이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겠죠. 동성부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동성부부를 인정을 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입양 자녀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안 되는 경우 이제 입양 자녀가 안 되는 경우 이제 동성 커플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동거를 하면서 있는 그런 이제 동성 부부들도 동성 커플도 있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본인이 살고 있으면서 유사한 어떤 세대, 유사한 성격의 어떤 취미나 직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잘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고, 뭐 주로 이제 어떤 펫을 이제 어떤 동물,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를 같이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족 제도나 핵가족 제도나 그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은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자가 같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가족 제도에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동이나 노인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대가족 제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같이 돌보고 같이 이제 육아하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있다. 그러면 대가족 제도에서는 공동 육아와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이 있다 그러면 공동 요양이 가능한 그래서 이 가족 제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그 공동 육아와 공동 요양을 위한 로드도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 돌봄이 가능한 그런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비해서 핵가족 제도는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반인인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자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로드가 굉장히 크겠죠. 아무래도 이제 부모 있다든지 자녀가 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볼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이제 돌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다 개별 육아나 개별 요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이제 보육원과 요양원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두레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모내기나 김매기와 같은 그런 활동을 자기 큰 어떤 논밭에서 본인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는 이 사람 집에 농지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다음 사람의 농지에 어떤 모내기나 김매기를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내기와 김매기를 같이 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쓴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돈독한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그런 제도가 두레라고 하는 제도이고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키부츠 제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보면은 이제 어떤 집단 농장이죠. 집단 농장이라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시오니즘을 결합한 그런 이제 노동 시오니즘의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실제로 마을의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그다음에 노인을 같이 요양하는 그런 시스템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돌봄에 대한 그런 어떤 노동의 시간이라든지 돌봄에 대한 로드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구성원들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집단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그런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코멘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작 농민의 어떤 조합에 따라서 공동으로 소유가 되고 공동으로 운영되는 형태. 아까 키부츠는 사실은 같이 일을 하지만 그 어떤 이 결과물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집단 농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서 같이 그 생산된 것들을 같이 이제 어떤 소비한다. 그런 개념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을에서도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런 한지봉 세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인집이 있고 그 주인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두 개의 가정이 있는 그래서 한지봉 세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의 드라마인데 실제로 옛날에는 집이 한 채 있으면 그 집 안에 주인이 기거하고 있고 주인은 월세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가정을 더 본인의 집으로 들입니다. 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끈끈한 그런 이제 가족, 그러니까 어떤 그 대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의 어떤 프로젝트를 좀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 핵가족의 어떤 설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 혹은 3인 가족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안에서는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 확보라든지 공동 육아, 공동 이제 요양, 그다음에 이제 펫을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같이 돌본다든지 혹은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동 취미나 공동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이제 설정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젊은 가족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는 경우도 있겠죠. 젊은 1인 가족,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어떤 이 펫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세 사람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 확보,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도 요즘 이제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많이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 안전망 확보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동 돌봄이라든지 공동 취미, 공동 창업에 관한 것들을 부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령 가족이 모여서 이제 이제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령인이 어떤 이제 혼자 살면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이제 그 소외됨으로써 이제 고독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 실제로 사실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동 요양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공동 돌봄이라든지 취미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2인 가족이 아이를 이제 공동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 혹은 이제 한 가족은 또 어르신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사회 안정망을 확보한다든지 공동 육아나 공동 요양이 가능한 그런 가족 제도가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3인 가족에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공동 육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이제 아이들을 같이 돌봄으로써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안전망 속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사회 안전망 확보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으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